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 287페이지 그 3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이 끝나고 하는 심화 과정 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좀 약간 다른 내용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뭐 전체적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심화 과정 때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과정이 기본 이론 기초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 이렇게 세 개로 이론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앞에 거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이론 정리하실 때는 심화 과정을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공부되시면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안 했던 부분들 몽땅 다 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심화 과정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론 보면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공부가 좀 되셔야 어느 정도 이론이 대충 감이 잡혀야지 좀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면 되게 힘듭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가 탁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부를 너무 안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학원에서 수강자를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2월 달인데 공부를 안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침에 학원에 와서 점심 먹고 끝나면 수업 끝나면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출근. 그러니까 출퇴근.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험지 빼주기로 했나 봐. 누가 시험지를 8월 달쯤에 9월 달 되면 시험지를 빼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시험 볼 거니까 여유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 공부를 안 한다니까. 열심히 해야죠, 지금. 너무 무리는 안 하더라도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공부 너무 안 해요.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치? 자, 반복밖에 없어요. 공부를 왕도가 없다. 반복밖에 없다. 그치? 자, 그래서 291페이지 세율 파트를 가겠습니다. 자, 일단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율. 얘는 이제 대상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토건북이죠.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세율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기타 자산 있고, 주식 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항상 주가 되는 건 부동산입니다. 우리 세법이 부동산 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떻게 돼 있으냐? 보유 기간에 따라 갑니다. 세율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등기.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70%. 미등기 세율이 70%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기간으로 갑니다. 1년 미만 보유하시면 얼마? 50%. 그죠?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이런 얼마? 40. 그죠? 그리고 2년 이상. 6에서 40%. 요거는 뭐 개정이 된 거죠. 6에서 38%였다가 올해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6에서 40%. 그러니까 구간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구간이. 그죠? 그러니까 5억 초과되는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좀 더 부과하겠다. 그래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에서 38% 5단계 했는데 이젠 6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개정상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 이렇게 갑니다. 1년 미만. 자, 그럼 딱 1년이면 몇 프로다? 딱 1년? 딱 1년? 그러면 딱 1년이면 여기도 1년 있고 여기도 1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딱 1년이면 어디다? 그쵸? 이상에 들어간다 했지. 이상. 그죠? 이상이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40%. 딱 1년 채우면 40%.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연관돼서 나오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웠는데, 만약에 외웠는데, 보유기간이 1년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죠? 보유기간 1년 그러면, 1년 2개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0%.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뭐, 여기 예외 있죠? 주택하고, 뭐는? 입주권. 주택하고 입주권 있죠? 얘네들은 세율이 틀리다 했죠?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네들은 얘처럼 가는 게 아니라 1년 얘는 미만. 그럼 얼마? 40%. 그죠? 그리고 1년 이상이면 누진으로 갑니다. 6에서 40%. 이거 조심해야 되죠?
양도세 세율 부분이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독으로 또 나올 확률은 없지만 기본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는 40%, 50%, 남들은 50인데 얘는 40%. 그죠? 1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집이 두 채냐 세 채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 3주택 이상은 60%고 2주택 50%였거든요. 지금은 세율이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세율은.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주택하고 입주권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라 했죠. 가박, 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주택을 매매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정부에서 뭐 한다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세율을 낮췄다 그랬죠. 자, 근데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어디서 준 거야? 주택에다 준 거죠. 그리고 뭘 많이 해야 돼? 매매 등을 많이 해야 혜택을 주는 거죠. 매매를 많이 해야 거래가 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로 한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혜택을 주는데 얘는 양도를 한 거고 얘는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쪽만 혜택을 줘. 양도세만 낮춰줘. 야, 내가 양도세 왕창 낮춰줄 테니까 니네 집을 빨리 팔아. 아무리 싸게 내놔도 사는 사람이 안 사가. 왜? 살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뭐를? 취득세를. 그럼 안 사가죠. 그러니까 얘도 같이 개정했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양도세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세율이.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매매로 취득하면 그런 거 배웠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그죠? 주택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율. 금액이 3억 이하 1%. 그죠?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그러니까 6억 이하 주택을 매매를 사면 1%. 원래 4%인데 1% 내고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2% 내고 9억 초과면 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쪽 다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매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연관돼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기억하지 말고. 왜? 둘 다 양쪽에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하고 입주권은 세율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빼고 나머지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조심할 건 얘가 만약에 2년 이상 보이면 6에서 40%죠. 근데 얘가 뭐에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 그죠? 비사업용 토지에 되면 어떻게 한다? 얘가 16에서 50%로 갑니다. 그죠? 비사업용 토지 뭐다? 16에서 50%. 그러니까 10%를 가산하는 거죠. 할증은 할증. 그죠? 예를 들면 이게 5단계 어떻게 되냐면 6단계가 원래가 6, 15, 24, 35, 38,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비사업용 토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이게 하는 거 10, 16, 25, 34, 45, 48, 50%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씩 더 가산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다? 그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세율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일 때 6에서 40%가 아니라 얼마로 간다? 16에서 50%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율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으로 갑니다. 얘는 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이나 등기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기타 자산의 대표적인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 회원권.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죠. 골프 회원권은 뭐 예를 들면 1년 미만 보유하면 50%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1년 미만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뭐요? 6에서 40% 누진세율.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세율 뭐 굳이 볼 거 없어요.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그죠? 안 물어봐야 돼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우리 291페이지 박스에 있죠? 미등기 박스 70% 그렇게 돼 있고 등기치고 1년 미만 50이고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이고 등기치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0%로 굳히세요. 그 6에서 38%라고 돼 있죠? 그걸 6에서 40으로 굳혀주시고 그리고 그 1년 미만에 보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4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등기치고 1년 이상이면 주택하고 입주권은 뭐다? 6에서 40%.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48%라고 돼 있죠? 걔도 뭘로 고쳐라? 16에서 50%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어딘지 알고 계시죠? 지금 박스. 그러니까 6에서 38%를 6에서 40으로 고치고 16에서 48%도 16에서 50으로 고치시고 그 밑에 기타 자산은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여부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걔도 40%.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율은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292페이지. 그죠? 거기 뭐 표가 있죠. 표. 그죠? 그 표는 지금 수정표가 안 돼 있죠. 지금. 그죠? 우리 그 누진세율은 1억 5천 초과 3,76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생긴 거죠. 1억 5천 초과 5억 이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5억 초과 구간이 하나 더 생긴 거지. 5억 초과는 1억 7,060만 원의 초과 금액의 50%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는 근데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얘기는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6에서 40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종업회 나오면 그냥 고치시면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에서 38%가 아니고 6에서 40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별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읽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4번에 292페이지 4번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에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중에 1, 2, 3번 나오는데 3번은 볼 거 없고요. 1번, 2번을 보는데 2번은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아까 제가 계산특례 있다 했죠. 2월 같은 특례. 그거는 내가 심화과정 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심화과정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보겠습니다. 1번.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갑이 을에게 상속을 해줬어요. 그죠? 상속.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피상속인이고요. 상속인이죠? 자, 그럼 얘가 피상속인이고 얘가 상속인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얘를 갖다가 부동산을 2년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상속이죠. 얘가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리고 팔았어. 그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얘가 지금 아버지가 2년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얘 상속받 1년 6개월 후에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세금 계산을 하면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돼요.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은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보유기간이잖아요. 취득한 날로 양도일. 그죠? 그러면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냐면 항상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죠?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 그죠? 돌아가신 날. 그러면 얘가 여기가 지금 여기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상속받아서 얼마 부였어? 1년 6개월 부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년 6개월이니까 여기서부터는 1년 6개월이라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아버지가 2년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을 상속받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 그러면 팔면 얘 뭐 적용해야 돼? 세율 적용해야 되죠. 세율. 그죠? 자, 그럼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틀리다겠죠. 그럼 얘는 세율 적용할 때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렇게 2년 보유를 받아서 1년 6개월 다 팔면 얘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이 몇 년일까요? 얘기죠. 보유기간은 몇 년이냐? 정답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여기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렇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토지라고 해봐요. 토지. 우리 전 시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 3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팔면 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받는다겠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년 이상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게 혹시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잘 틀려요. 왜? 자, 원래는요. 보유기간은 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 하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죠. 그럼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 따져야 돼?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 여기부터. 그죠? 그러면 다 1년 6개월인 거야. 그런데 누가 예외인 거야? 이게 예외인 거야.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만 여기부터 따지는 거야.
그러면 세율이 아닌 애들은 다 언제부터 따져야 돼?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 보유기간을.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세율 적용이 아니죠. 그럼 걔는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따져야 된다? 여기부터 가야 돼, 여기부터. 그럼 1년 6개월인 거야. 그 장기 보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혹시 이게 언급이 되면 뭘 조심해라? 그죠? 세율 적용 시라고 나왔을 때만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해서 3년 6개월이 되는 거고, 이게 세율이란 말이 안 나오면 상속은 그러면 언제다? 상속 개시일부터 따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세율 적용할 때는 보유 기간이 3년 6개월이 되지만, 얘가 만약 이 상태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 기간 계산은 3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교재 보시면 29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상속받은 자산은 뭐라고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그랬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그죠? 근데 왼쪽 292페이지 맨 밑에 4번 제목이 뭐예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계산할 때? 세율 계산 시 그랬으니까 오른쪽 1번이 피상속인 이렇게 나온 거다. 결론은 뭐다?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은 뭐 그 정도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막 너무 복잡하게 책 다 볼 거 없어요. 뭐 왜 잘 나오지도 않는 건데 괜히 읽으면 머리만 아프고 헷갈리게만 하지. 그죠? 그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기본 상식만 보시면 돼. 이것도 뭐 작년에 언급이 됐으니까 큰 건 없어요. 근데 주택하고 입주권 정도 차이점 기억하시고 비삼용 토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8절에 미등기 자산 및 비삼용 토지가 나옵니다. 자, 미등기는 이제 294페이지 가면 만약에 여러분이 미등기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이익. 당연히 미등기는 불이익을 당하죠. 왜? 등기를 안 하고 몰래 팔아먹는 거니까 걸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94페이지 맨 위에 2번. 세법상 불이익이라고 돼 있죠, 박스에. 자, 1번. 비과세 감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해줘. 비과세 안 해주고 감면 안 돼. 왜? 미등기니까. 그리고 장기부여 특별공제 안 되고,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안 되고. 아까 제가 장기하고 기본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미등기면 둘 다 안 된다 했잖아. 그죠? 둘 다 안 되고. 그리고 세율은 70%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비과세 감면 안 되지, 장기 기본공제 안 되지. 세율은 70%로 가는 거죠. 이게 불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2번에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뭔 얘기야? 그 나와 있는 7가지 있죠. 걔네들은 이런 이유로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원래는 미등기니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미등기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유로 미등기하면 미등기인데도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공제 다 해주겠다는 거. 세율도 일반 세율로 간다는 얘기죠. 그 예외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1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자, 얘는 등기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일부러 등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장기 할부 조건. 이거 뭐예요? 계약 조건이 할부 조건인 거예요. 장기. 그러니까 돈을 다 안 줬으니까 등기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야? 고의적으로 미등기한 게 아니라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 한 거니까 이런 이유로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너는 등기한 걸로 똑같이 봐주겠다.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내가 등기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그죠? 이것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3번 비과세요건 충족한 농지 교환 분합. 그리고 감면 요건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격 농지와 농지 세토.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 중에 요것들은 뭔다?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을 이 상태에서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뭐다? 그대로 비과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년 작용하잖아요. 8년 작용하면 양도세 감면 받거든요. 그런데 8년 작용한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그대로 감면을 해주겠다. 저희 농지만 예를 두는 겁니다. 5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이거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얘가 미등기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병한테 넘어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공지법상 사업 시행자란 말은,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상속을 해줬죠. 그죠? 근데 얘가 미등기야. 우리 민법 배우시면 그거 배우시죠? 이건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민법상 상속을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뭘 해라? 그치, 등기를 해라. 다 한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얘가 다른 사람 처분을 하려면 얘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일리 넘어갔어, 등기가. 그럼 원래는 등기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됐다?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그 사업 시행자라는 얘기는 공치법이 나오면 얘가 수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 결국. 그럼 수용은요, 강제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겨? 네가 상속을 받아서 등기 안 했는데 얘가 수용이 되면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네 앞으로 등기했다 넘기지 말고 이렇게 미등기로 그대로 넘겨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왜? 수용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는 거니까 굳이 네 앞으로 등기해서 넘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도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 뜻이에요. 보시면 잘 읽어봐야 돼요. 5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를 하더라도 등기한 거고 똑같이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5번 조심할 게, 만약 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꼭 나와야 돼? 그 법률이 꼭 나와야 돼요. 왜? 그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양도됐다는 건 수용이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법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꼭 나와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7개 나오는데 5번까지만 보세요. 5번까지만. 주로 나오는 게 5번까지 나왔어요. 뭐 많이 나오다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불이익 4개 있죠? 그거 보시고 미등기 제외자산 범위에 1, 2, 3, 4, 5번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등기 보시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 비삼용 토지는 절대 보지 마셔라. 그럼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쓸데없이 읽지 말고 거기다가 해골 표시 딱 해놔요. 해골 표시해놓고 파란 해골 13 이렇게 써놓으세요. 해골. 절대 보면 눈병 걸려. 눈병 쳐다보면.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쭉 넘어가서 298페이지로 가면 돼요. 298페이지. 자, 거기 가면 뭐 있어요? 부가징수하는 것이. 그죠? 세금은 이제 내야죠. 다 계산했으니까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내니? 어떻게 내? 요새 보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다들 그죠? 아줌마들이, 여자분들이 다 귀엽대, 다 귀여워. 드라마가 재밌는 게 다 끝났죠. 도깨비 끝나고 막 허무하다게 쌓고, 그죠? 월화 드라마 낭만닥터 끝나니까 볼 게 없다는 거야. 왜 볼 게 없어? 또 새로 생기지. 요새 뭐 피고인인가 또 보고 뭐 역적 보고 막 난리야 막. 그죠?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보면 안 됩니다. 자꾸 드라마 자꾸 봤어, 연습극 봤으면 공부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빨리 끊어야 돼. 제가 말했죠? 가정을 빨리 버릴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꾸 TV 봐서 그러면 안 돼요. 동영상 모니터 보면 옛날 뭐 집중되나 이거 멍 하고 있다 그냥 침 닦고 나면 눈 잠깐 떴다 감았는데 인사하고 있고, 그죠? 눈만 한 3번 떴다 감으면 벌써 3강 끝났어, 4강 끝났어. 그죠? 뭘 들어나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드라마까지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298페이지 9절에 신고 납부 이렇게 됐어요. 자, 영도채는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있다?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신고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죠.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고. 자, 예정신고는 이제 대상에 따라 틀립니다.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등,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동산 등이란 이걸 말하죠. 양도세 대상 중에 토지, 주식을 뺀다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 등.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됐고, 얘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됐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4월 1일에
그죠? 4월 1일에 토지를 팔았다. 그럼 얘는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토지 여기 들어가죠?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석하면 되죠. 양도일, 양도일이 언제요? 4월 1일이죠. 일이 속한 달, 몇 월 달이야? 4월 달. 그 달 말부터 2개월. 그럼 뭐예요? 4월 말부터 2개월. 그럼 언제예요? 5월 말, 6월 말. 6월 말. 이때까지 예정 신고하시면 된다. 자, 주식을 팔았다. 이는 뭐다? 분기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1년 12달을 4, 4분기로 나눠요. 그죠? 3, 6, 9, 12. 그죠? 3개월씩 끊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4월 달이잖아. 그럼 4월 달은 몇 4분기예요? 1, 2, 3, 4, 5, 6. 4, 5, 6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4월 달은 2, 4분기죠? 그럼 분기 말이니까 언제야? 6월 말이에요. 6월 말. 그죠? 그 6월 말부터 2개월. 7, 8. 이렇게 되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이 2월 3일. 자, 언제까지 해야 돼? 2월 3일에 토지 팔았어. 이달 말부터 2개월. 3, 4. 그죠? 자, 주식은 분기말이 분기말. 주식은 분기말이죠. 분기말이 먼저. 1, 2, 3. 그죠? 2월 달이니까 3월 달, 3월 말이 분기말이잖아. 그죠? 3월 말부터 2개월. 4, 5. 5월 31일. 이렇게 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그다음에 토지는 그다음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된다. 허가구역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 법에는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얘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배우셨나요? 배우셨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기죠.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모르고 이게 있는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고. 올해부터는 이게 작년까지는 허가구역이 국토계획법에 공법에 나왔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죠. 그죠? 자, 그래서 허가구역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토지거래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이거 땅 계약하려면 나한테 먼저 허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원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에 허가를 무조건 받고 계약을 해야만 되고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왜? 만약에 제가 이 땅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계약하려고 했더니 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매도가 땅 주인이 그럼 허가 받을 동안 좀만 기다리래. 허가를 넣었더니 한 일주일 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가 나한테 전화해서 지난번에 그 땅 계약하시는 거 허가 났으면 계약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누구시냐 그러죠. 왜? 일주일 지났으면 기억도 안 납니다. 무슨 땅 사는 일주일 기다려? 언제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무슨 매매가 됐어요. 여러분 계약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이면 도장 찍다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인주 찍어 계약서다가 인주 찍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라 그래? 마음이 편한 거야. 도장 찍으려다. 근데 뭐라 그래? 이 도장이 아니네 그런다니까. 찍으려다 이 도장이 아니네. 왜? 그 사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런 판에 일주일 지난 듯은 제가 마음이 수천 번 더 바뀌었겠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뭐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원래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면 무효인데 그렇게 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대법원 판례로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걔는 무효는 맞지만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맞지만 원래는 무효지만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얘가 결정될 때까지는 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유동적이다 해서 나중에 여기서 허가가 나면
계약시를 소급해서 이거는 확정적 유효가 되고 여기서 불허가가 나면 이 계약시를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성격을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라 그래? 계약을 먼저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중에 허가를 넣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동시에 넣죠. 그리고 나서 중도금 치기 전에 허가 여부 결정되죠. 만약 허가 나면 중도금 치는 거고 불허가 나면 계약금 원상 회부가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도세를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만약에 얘가 5월 25일 날 그죠? 이날 토지거래 허가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근데 허가가 6월 1일 났다. 그죠? 계약하는 게 잔금이라고 하죠. 양도죠. 양도했으니까 잔금 날짜. 판 거죠. 자, 이날 양도했어. 자, 그러면 5월 25일 날 팔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원래 토지니까 토지는 양도일이 잔금 날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예정신고를 여기죠. 여기니까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양도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7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허가구역인데 이 잔금 당시 아직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돼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금을 냈어요. 5월 26일 냈어. 근데 6월 달에 가서 다음 날에 이게 불허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 불허가 처분이 나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잔금 준 거 다 원상회복해야 되고 세금 거둔 것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걷어봤자 불허가 날 여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그러면 이렇게 허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세금 미리 신고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뭐 나면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만약에 불허가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라. 그럼 언제? 6월 1일이니까 언제요? 8월 31일까지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허가가 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일이 속한 잔금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러면 허가 25일 날 하고 잔금이 6월 1일 날 하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럼 또 무조건 허가일 그래서 7월 31일 그러면 안 돼요. 왜? 얘는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잔금 날짜. 얘는 왜 이날로 안 가? 잔금 당시 허가가 아직 안 나 있잖아요. 그럼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린 거고 여기는요. 잔금 당시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나 있잖아. 그럼 계약은 유효인 거죠. 그럼 원래대로 뭘로 가야 돼? 얘는 잔금 날짜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구역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뭐 허가 나왔다 무조건 허가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늦은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시면 되고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셔라. 그죠? 뜻은 그거예요. 둘 다 잔금 날짜로 가는 게 원칙인데 얘는 왜 이걸로 안 간다? 이 당시 허가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여기는 이미 앞전에 허가 나 있으니까 허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양도일로 간다. 그래서 뒤에 거 이것이 속한 날의 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얘가 만약 예정신고 안 했다. 그럼 뭐가 나온다? 가산세 나옵니다. 가산세. 얘는 의무 규정이에요. 무조건 2달 안에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 만약에 손해보고 팔거나 원래 산 금액이 그대로 팔아서 양도 차익이 없다. 그럼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차익이 없어. 손해보고 팔거나 아니면 원 산 금액 그대로 팔았어. 그러면 이때는 세금 낼 거 없죠. 그때 예정신고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 참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낸 것도 없는데 뭘 신고를 해. 해야 된다. 그죠? 의무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죠?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하죠. 과세 기간에 속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그죠? 확정 신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2017년도에 양도했다. 그러면 얘가 만약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거야? 내년도 5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럼 이번 올해 5월 달에 확정신고는 언제 거야?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 올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년도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죠? 확정신고는 그렇다. 그럼 얘는 이러면 어때요? 2015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6년에
1월 달에 토지 거래 허가가 났어. 이럴 수 있죠. 2015년 12월 달에 잔금 주고 2016년 1월 달에 허가가 났어요. 토지 거래. 자, 그러면은 예정 신고는 일단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예정 신고. 금방 했잖아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 그럼 언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2016년 3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그죠? 자, 얘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돼요? 확정 신고. 2017년 5월 1일부터 31일이죠. 왜? 이게 허가 예정 신고 이때 있잖아요. 2016년에. 그러면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2017년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잘 보시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1번에 납세 절차 의의는 볼 거 없고요. 2번에 신고 의무자라고 돼 있죠. 신고 의무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파생상품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예정신고할 필요 없다.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 기한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거기 중요하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한다. 뭔 뜻이야?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해라? 신고는 하셔야 된다. 그죠? 하셔야 된다. 납세지 나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랬는데 거주자 하나만 보세요. 거주자. 1번.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국세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는데 어디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 오른쪽 299페이지 맨 위에 4번 예정신고 기한. 1번 토건부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는 얘기는 잔금을 먼저 주고 허가는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죠? 됐죠?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에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보면 뭐 나 신고납부세 계산 방식은 볼 거 없고요. 계산 방식 우리 산출세 우리가 한 거니까. 그죠? 2번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예정신고를. 자,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1월 달에 여러분이 하나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인 거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냈다는 거야. 근데 5월 달에 또 팔았어요. 얘도 1억. 근데 얘도 누진이에요. 여기에서 40%.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지.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 자,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이것만 해당돼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두 번째 신고할 때는 얘처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5월 달은 어떻게 한다? 요 앞전에 된 거 있죠. 요 두 개를 합해서 2억 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6에서 40%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해서 이 나온 세금에다가 요거 낸 거 있죠. 요거 낸 거 빼고 나머지를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를 2번 이상 팔면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금액이 커지잖아요. 얘가 누진세율이잖아.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져가지고 세금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 1월 달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를 팔았어요. 근데 12월에 또 팔았어. 근데 걔도 누진이야. 그럼 가능하면 잔금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12월 달에 잔금 줘버리면 같은 연도가 돼버리니까 두 개를 합산해버리죠. 근데 이거는요. 누진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비례세율을 할 필요가 없어요. 1억에 40%, 1억에 40% 하나, 2억에 40%는 똑같죠.
비례는. 그죠? 그리고 비례하고 누진은 합산 안 해요. 그 뭐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만 합산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299페이지 맨 밑에 2번이요. 예정신고 이외 이상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뭐라고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때만 해당된다. 그러면 이때 앞에 신고한 거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볼 거 없고요. 301페이지 7번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나오죠? 자, 여러분 가산세는 우리 앞전에 총론에 배웠던 내용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 무신고 100%, 20%, 과소신고는 10%, 부정, 부당 그럼 뭐 한다 했어요? 너 한번 죽어봐, 너도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이 끝이에요. 그걸 막 설명해 놓은 거야. 읽을 필요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4번 보세요. 302페이지 4번.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라고 돼 있죠. 자, 만약 여러분이 예정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가산세 부과되었으니까 어차피 가산세 부과된 거 그 다음 연도 확정신고도 안 해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확정신고를 또 안 하니까 어라 이거 봐라 네가 예정신고에서 가산세 부과했는데 그래도 세금을 안 내? 너 한번 더 주고 봐 해가지고 확정신고 안 했다 그래서 가산세를 또 부과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같은 걸 가지고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거기 302페이지 4번 박스 밑에 4번이에요.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라고 써있죠? 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확정신고 1번 확정신고 기한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아까 우리 왜 2015년도에 잔금 주고 2016년도 1월 달에 허가 났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 언제? 2016년이죠. 그거의 다음 연도. 언제? 2017년 5월 달까지 해라. 그런 뜻입니다. 얘도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있어도 뭐 아니라 신고는 해야 된다. 그죠? 하여튼 손해보고 팔건 차익이 없건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나머지 됐고요. 자, 오른쪽 303페이지 분납 나오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겁니다. 예, 물납은 안 되죠. 폐지됐으니까 작년에. 근데 뭐는 된다? 분납은 된다. 자, 금액하고 기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라 했어요? 금액 1,000만 원 초과. 맨 밑에 있죠. 이게 조심할 게 재산세는 500초가 45일 분납이. 종부세는 500초가 2개월. 양도세는 분납이 1,000만 원 초과 2개월이에요. 금액 차별. 맨 밑에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분납 기간 2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지금 안 헷갈리죠? 왜? 아는 게 없어. 뭐가 알아야지 헷갈리지. 뭐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게 있었니? 이런데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나 얘 헷갈려. 그러면 짜증내면 안 돼. 헷갈린다는 얘기는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는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헷갈리지 않아. 머리가 깨우네. 맨날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좋겠다. 그죠? 헷갈리지 않아서. 빨리빨리 헷갈려야 돼. 그죠?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분납기간 나오죠? 2개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분납 한도액은 1,000만 원 기준이니까 2,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분납은 신청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그냥 제일 기본은 그거예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예정신고 등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비과세가 제일 중요하죠. 비과세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